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 범한인 비대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허 기자, 한인 비대위가 지난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지난 2일 금요일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지난 4월 출범 후 5개월 정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수를 받고 떠나야 할 자리인데 박수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일 취재차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만 해단식이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비대위의 회계 처리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비대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생을 담당하는 한인회가 그런 의혹들에 대해 반박할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채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네, 해단식에 대해 쟁점이 된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보고에서 1,630달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회계보고에서 1,630달러를 비대위 계좌에서 한인회로 리펀드, 즉 다시 돌려줬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연방수사국, 즉 FBI 기준으로는 돈 세탁, 자금 세탁이라는 비대위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엄청난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금 세탁, 또 머니 런더리, 또 매우 심각한 용어들인데요. 자금 세탁 발언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1,630달러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비대위는 지난 4월 23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주요 3개 단체, 즉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에서 민주평통이 각각 5,000달러씩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인회가 1,630달러를 더 내게 되면서 총 16,630달러가 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1,630달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비대위 해단식에서도 설명이 된 부분인데요. 당시 비대위 측 이혁 간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15,000불이 은행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비대위 활동해야 되는데 5,000불밖에 입금이 안 되는 상황에서 1,630불을 같이 넣었어요. 그냥 하자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간사 세 분이 이거 1,630불은 뭐냐? 지금 얻어온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썼던 거고, 그때 저희가 다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오해가 지금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혁 간사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비대위 구성 세 단체에서 각각 5,000달러씩 내기로 했었는데요. 한인회 측이 5,000달러 플러스 1,630달러를 더 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1,630달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비대위 통장 개설 시기가 중요한데요. 비대위가 결성 당시에 만든 정관에 따르면 7조 1항에 4월 21일 오전 11시 이전에 모인 돈은 비대위와 상관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그 단체가 가져도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7조 3항에 따르면 비대위가 공동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4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둘 사이에는 이틀 48시간 더하기 5시간이니까요. 53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53시간 사이에 들어온 기부금은 누가 가져다 써야 하는지 비대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전 11시를 시작 시점으로 했던 이유도 이날 아침 일찍 통장을 개설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대위 임원들 간의 약속 문제로 점심때쯤에 공동 계좌를 개설하게 됐는데요. 이 사이, 즉 4월 21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서 점심 무렵에 몇몇 단체들이 돈을 한인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3개 단체가 5,000달러씩 내기로 했는데 한인회가 1,630달러를 더 내서 그것을 돌려줬다. 그런 얘기네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정관 규정에도 없다 보니 비대위 위원장 3인과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건 한인회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된다며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고 비대위가 제1호 체크로 끄는 것이 1,630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돈 관계를 정리하고 시작한 것이죠. 한인회 또는 한인회장이 임의로 몰래 아무도 모르게 1,630달러를 빼돌린 게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오지 않아 이런 사정을 몰랐던 비대위 관계자가 뒤늦게 지난달 말이죠. 9월 24일 회의에서 FBI 기준으로는 돈 세탁이다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그날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한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사전에 밝히거나 참석한 비대위 모든 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는 내용들을 듣고 기사로 다룬 것이죠. 해당 발언을 한 비대위 관계자가 해단식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원들끼리 이런 거는 FBI가 보면 돈세탁이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680불인가 그거 왔다가 나가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FBI 관점에서 볼 때 돈세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당시 해단식에서 회계 보고를 한 이건태 간사도 관련 보도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 세계 단체장에서 5,000불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김인철 회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이 높으셔가지고 한인회로 들어온 것까지 1,630불을 입금을 했습니다. 1,630불. 근데 그 기자님, 돈 세탁 의미가 뭐죠? 제가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쓴 거죠? 거기서 나온 얘기라고요. 그러면 나온 이야기를 쓴 것하고 기사화한 것하고는 다르죠. 돈 세탁은 영어로 머니 런드리에서 굉장히 큰 기자회견 하는데 뭐 공격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공격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발표하세요. 발표한다는. 예, 그래서 돈 세탁은 절대 아니고 돈 세탁이 나왔다고 그걸 지적한 건데 그걸 저한테 물은 것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은 저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부를 쓴 거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세탁은 절대 안 돈 세탁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것은 한인회에 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인회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려준 겁니다. 리펀드한 거, 리펀드. 정리를 하면 자금 세탁 발언을 한 비대위 관계자나 해당 발언에 대해 보도를 한 언론사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알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로 간주가 되고요. 부실한 발언 또는 기사라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했고 기자가 그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자 입장에서 보면 팩트, 즉 사실을 확보한 거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내용을 또 증거라고 할까요? 녹음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기사로 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대화의 대상이 됐던 사람, 즉 사기꾼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실제 사기꾼인지 실제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기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대위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김윤철 한인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관련 보도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 FCC죠. 산하 ADR, 즉 미국의 언론중재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이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KA, 즉 미주 한인위원회 후원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CKA 측에서는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CKA는 애틀란타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미주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애틀란타를 대표하는 CKA에서 애틀란타를 대표하는 분들이 지난 6월 23일 한인회관을 찾아 명확하게 한인회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원금을 비대위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당시 CKA 관계자들은 후원금 전달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CK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또 직접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25,000불을 아틀란타 한인회를 통해 가지고 아틀란타 지역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의 그 칸두이시죠. 한인회나 그 조직은 칸두이시고 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들이 한인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사용 목적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코로나 관련 목적의 기부금은 비대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즉 후원자들이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기부한 것이니 비대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정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사실 비대위 정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모든 공개 내역은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언론이 수시로 알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애틀란타에 있는 많은 한인 단체들 중에 어느 곳도 이런 회칙 또는 정관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인회 또는 비대위가 투명하지 않다는 선입견이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물론 정관은 한인회 쪽에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으로선 정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한인회장 선거 소송을 겪으며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비대위 정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정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부자가 명확하게 한인회에 주기로 한 것이라면 비대위가 결성되기 전부터 한인회가 추진해왔던 코로나로 인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한인회가 확보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할 거리가 못 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후원자의 목적에 따라 후원금을 받은 기관이 또 올바르게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인회는 CKA로부터 받은 25,000달러를 비대위를 통해 집행했는데요. 비대위는 CKA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500달러씩 30명에게 수표로 전달하는 15,000달러를 8월 20일에 발송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만 달러는 식료품을 구입해 4차례에 걸쳐 구호품으로 나눠주기로 했고요. 이 1만 달러를 마지막으로 집행한 날이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구입한 품목 중에는 어느 한인 유통마트로부터 된장 품목이 누락됐다는 요청을 받고 10월 2일 날짜로 지불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주중광 박사 부부의 1만 달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분기, 3분기 이사회에서 보고가 누락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해단식에서 김윤철 한인회장이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6월 30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2분기 이사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당시 재무 보고에 코로나 후원금 집행 내역은 별도의 집행 항목으로 표기해서 18,830달러 96센트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고요. 더 코리아 뉴스도 그때 나눠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숫자를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3분기는 CKA, 즉 미주 한인위원회 기부금 25,000달러가 사용된 기간인데요. 최근까지 진행됐으니 지난달, 즉 9월 15일 열린 3분기 이사회에서 다뤄질 수 없었는데도 마치 한인회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누락시킨 것처럼 오해받게끔 보도가 나간 매체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비대위 팬데믹 기간 중에 후원 대상을 독거 노인층에 치중한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윤철 한인 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왜 독거 노인에 치중됐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윤철 한인 회장은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고 기존에 하던 불우이웃 돕기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10군데 정부 노인 아파트 중 한 곳을 어제 다녀왔는데 비대위가 생겼다고 나머지 노인 아파트에 안 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정부 노인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 인컴을 받는 메디케이드 대상 시니어는 수입의 30%, 즉 800달러를 번다면 240달러를 내고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인분들이 많이 계신 제2아파트는 5단지가 있는데요. 단 한 단지에 250가구가 거주합니다. 이 중 메디케이드 대상 가구는 50곳이고요. 그래서 쌀 등의 구호품을 나눠줄 때 메디케이드 카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머지 200가구에 사는 시니어분들은 수입이 있어 렌트비를 1,200달러 또는 1,100달러 정도를 내시는데요. 240달러를 내는 분들은 이분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생활이 어려우신 게 맞습니다. 이번에 한인회와 비대위 구호 대상자 비율을 보면 독거노인이 절반, 나머지 싱글맘, 싱글데디, 서류미 비자, 유학생 등이 차지합니다. 모두 어려운 분들이어도 싱글맘, 싱글데디는 저희들이 언뜻 떠오를 때 몸이 불편하다는 전제가 안 나오죠. 하지만 월 240달러의 렌트비를 내는 독거노인은 거동이 불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귀넷 카운티 정부도 첫 번째 구호 대상자로 시니어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CKA도 사실은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데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독거노인 돕기는 정책적인 판단 또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어서 건의의 대상이지 비판 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비대위가 해단식을 가지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내용을 보시면 회계의 문제라거나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게 사실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봉사하셨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비대위가 지난주 해단식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비대위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활용하면서까지 봉사하신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 애쓰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비대위 활동은 앞으로 만일에 있을지 모를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위기 사태 때 또 한 번 한인 사회의 이웃을 돌아보는 방법이나 위기 대응 또는 위기 관리 시스템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작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